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한편 코로나 백신 협력도 약속했습니다. 일본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가 일본 영토처럼 표시돼 한국 정부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다음 달 1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모든 제한을 풀고 정상화에 돌입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도 해제됩니다. 백악관이 젊은 층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가속화하기 위해 만남을 주선하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과 제휴를 맺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금요일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동 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한국에 대한 코로나 백신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양국이 한반도 평화 의지를 확인하고 방역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로의 공동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이 가장 힘들었을 때 도와준 영원한 친구라면서 굳건한 동맹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한미 동맹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언급한 뒤 양국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협력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백신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55만 명의 한국군을 위해 코로나 백신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미군과 한국군 모두의 안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미국의 주요 백신 회사와 한국이 협력해 코로나 백신을 한국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경제 협력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한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들은 연방 상무부와 가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산업 등 44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SK이노베이션과 미 자동차 기업 포드는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일본 지도에 독도가 아주 작게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잘못된 독도 표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메일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앞서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성화봉송 코스를 소개하는 전국 지도에서 시마네현 위쪽 독도 위치에 해당하는 곳에 작은 점을 찍어 독도가 마치 일본 땅인 것처럼 표시해 논란이 됐습니다. 서 교수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함께 일본 측에 계속 시정 요구를 해오면서 디자인이 변경됐지만 수정된 현재 지도는 독도가 잘 보이지 않지만 화면을 확대하면 여전히 그 위치에 독도가 흐릿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라며 일본 측이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시한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지속적으로 시정 요구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다음 달 15일부터 모든 경제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주 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함께 수용 인원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도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가 전면 재개방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김재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제재개 지침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부터 모든 사업체에선 거리두기와 수용 인원 제한이 전면 해제됩니다. 식당과 마켓, 콘서트장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We will not have capacity limitations. Physical distancing, there will no longer be restrictions for attendees, customers, and guests in business sectors.
10,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야외 행사의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나 검사 음성 판정 확인서 제출이 권장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해도 참석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마스크는 착용해야 합니다. 반면 5,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실내 행사의 경우 백신 접종이나 음성 검사 확인서 제출이 의무입니다. 여행객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도 폐지됩니다. 당국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국내 여행객은 물론 해외 여행객들의 격리 의무도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지침은 다음 달 15일까지만 유지될 전망입니다. June 15th, a number of weeks away, we'll move beyond the blueprint and we'll be in a completely different space. Outdoor masking, if we reach that threshold where we hope to be, will be substantially, in fact, will be eliminated those mandates. 캘리포니아주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보건당국은 자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도 상황에 따라 수용인원 제한을 유지하고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할 수 있어 이번 지침이 실제 정상화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백악관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데이팅 앱과 제휴를 했습니다. 백신 접종 유인책을 강화하고 있는 건데요. 백신 접종을 인증한 이용자의 프로필을 더 많이 노출시켜주거나 매칭률을 높여주는 방식입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겠다는 젊은 세대에게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데이팅 앱과의 제휴에 나섰습니다. 앱 이용자가 백신 접종을 인증하면 다양한 기능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팅 앱은 5천만여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획기적인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Apparently there are 50 million people that are on these apps, and I think it's an important part of people's lives. I mean, in all seriousness, people do miss their social lives. 틴더와 범블, 힌지, 오케이큐피드 등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9개 데이팅 앱이 대상입니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의 프로필을 더 많이 노출시켜주고 특정한 상대방에게 호감이 크다고 알릴 수 있는 등의 기능을 추가시키는 방식입니다. 오케이큐피드는 백신 접종 상태를 인증하는 앱 이용자들에게는 매칭률을 기존보다 14% 더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se dating apps will now allow vaccinated people to display badges which show their vaccination status, filter specifically to see only people who are vaccinated, and offer premium content. 앱에서 백신 예약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퀴니피악 대학교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가운데 60% 이상이 최소 1차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8세에서 34세 성인 42%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미국 성인 70%가 최소 한 차례의 백신을 맞게 한 뒤 바이러스로부터 독립을 선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젊은 층의 백신 거부 반응이 백악관의 노력으로 완화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백악관이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요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최근 유럽연합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아직까지 방문객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의 압력이나 감정에 대응하지 않고 보건의료 전문가의 지침에 의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키 대변인의 이 같은 언급은 앞으로 외국인들이 미국에 입국할 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백신 접종을 마친 미국인은 조만간 유럽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19 백신을 2차례 다 접종했음에도 확진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가 1,000건 가까이 보고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현재까지 카운티 내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330만 명 가운데 933명이 돌파 감염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보건국장은 이는 전체 접종자의 0.03% 정도로 매우 드문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돌파 감염자 중 71명이 병원에 입원했고 12명이 숨졌습니다. 한편 지난 16일 기준 LA 카운티의 백신 접종자는 총 910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인구의 91%가 최소 1차까지 접종을 마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하이오주에 이어 뉴욕과 메릴랜드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복권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백신 접종 주민에게 최대 $500만 달러짜리 복권 당첨 기회를 주는 복권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복권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뉴욕주 백신 접종소 10곳에서 나눠줄 계획입니다. 또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도 오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진행되는 $200만 달러 규모의 백신 현금 프로모션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이미 접종자들에게 복권을 지급하고 있는 오하이오주에선 프로그램 시작 이후 접종 건수가 전주 같은 기간과 비교해 5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오렌지 카운티의 한 프리웨이에서 로드레이지 총격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오늘 오전 8시 10분쯤 오렌지시 55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에서 상대 차량과 신경전을 벌이다 격분한 운전자가 총격을 가한 뒤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에 타고 있던 6살 남아가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당시 흰색 세단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인상착의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7시 55분에서 8시 15분 사이 55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을 이동 중이었거나 관련 영상과 정보를 알고 있는 목격자들은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재학 중인 캘스테인 놀스리지 경찰이 캠퍼스 내 상습 성추행범에 대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시선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한 여성이 캠퍼스를 걷던 중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뒤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에도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보고됐다며 같은 용의자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큰 체구의 흑인 남성으로 검은색 후드와 회색 바지를 입고 보라색 장갑과 빨간 신발을 신고 있었으며 검정색 픽시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온라인 중고차 거래가 늘면서 이를 이용한 스캠도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소비자 보호단체인 공정거래협회는 최근 온라인에서 중고차 금 매물을 헐값에 올린 뒤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범죄자들은 SNS나 중고거래 웹사이트에 가짜 광고나 게시글을 올린 뒤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제3자의 계좌로 현금을 받은 뒤 탈취했습니다. 범죄에 이용되는 제3자의 에스크로우 계좌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고차 구매자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차량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고 대면을 꺼리는 경우 각별히 주의하고 차의 성능과 상태 점검 기록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산타아나시에서 길거리 경주를 관람할 경우 $1,000의 벌금형을 내리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타아나시 의회는 위험한 길거리 행사나 경주가 벌어지고 있는 반경 200피트 이내에 서 있는 관중들에게 벌금이나 6개월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길거리 경주 행사가 급증하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를 보기 위해 몰려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타아나 경찰국은 지난 가을부터 123건의 불법 길거리 경주가 적발된 가운데 운전자 2,000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고 200여 명이 체포됐으며 차량 261대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 길거리 레이싱 단체 대변인은 벌금형 대신 야구장과 농구장 같은 경기장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사건.
지난 한 해 미국 사회를 흔들었는데요. 이번에는 로널드 그린이라는 흑인 남성이 경찰들에게 잔인하게 폭행당한 뒤 숨진 사실이 2년 만에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경찰 3명이 한 흑인 남성을 차에서 끌어내리며 곧바로 전기 충격기를 쏩니다. 고통스러운 비명에도 아랑곳 없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찹니다. 이 남성은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경찰은 두 손과 두 발 모두 수갑을 채우고 얼굴을 땅에 처박게 했습니다. 남성은 피투성이가 됐지만 경찰은 자신의 손에 묻은 피만 휴지로 닦을 뿐입니다. 이 남성은 9분 동안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심지어 숨을 쉬기 위해 몸을 돌리자 발로 밟아 다시 엎드리게 하고 발목을 잡아 질질 끌고 갑니다. 얼마 뒤 축 처진 남성이 구급차에 실립니다. 이 남성은 49살 흑인 로널드 그린. 과속으로 경찰의 추격을 받다 붙잡혔고 병원에 실려가던 중 숨졌습니다. 2019년 5월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당시 경찰은 유족에게 그린이 추격을 당하다 나무를 들이받고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유족들이 소송을 냈고 2년이 지난 최근에야 AP통신이 현장 바디캠 영상을 확보하면서 진상이 드러난 겁니다. It's evil. And I know that and his screams, we heard all those screams on the outside before we even went in the room to view the video ourselves. 루이지애나 주경찰은 그동안 영상 공개를 거부해왔습니다. 유족 측은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같이 경찰이 살해한 것이라며 사건에 관여한 경찰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연경입니다.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에서 부상자가 나왔는데요. 거친 몸싸움이 당연시되는 리그라 그런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독특합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탠리컵 플레이오프 첫 경기, 양팀 선수들끼리 부딪히면서 토론토의 타바레스가 뒤로 넘어집니다. 의료진이 상태를 살피고 곧 일어나나 싶었는데 정신을 잃고 다시 쓰러지고 맙니다. 상대의 강한 바디 체크에 중심을 잃은 뒤 달려나가던 선수의 무릎에 머리를 부딪힌 겁니다. 들것에 실려 경기장을 빠져나간 타바레스는 마치 영화처럼 엄지를 들어 괜찮다는 의사를 밝혔고 다행히 큰 이상 없이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릎으로 내려친 선수도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토론토 동료들은 곧바로 응징에 나섰습니다. 맨손으로 주먹 다짐을 해 부상을 입힌 선수를 끝내 때려 눕혔습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집념의 결승골을 내주며 경기에서는 복수극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승부가 크게 기운 9회, 볼티모어가 투수 대신 외야수를 마운드에 올립니다. 구속조차 측정되지 않을 만큼 느린 아리랑볼로 템파베이 타자들을 잡아냅니다. 전 타석까지 3안타를 친 웬들도 73km 느린 공에 이악 물고 헛스윙한 뒤 묘한 웃음을 짓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공에 2번 당하진 않았습니다. 호쾌한 홈런으로 제대로 되갚았습니다. PGA 챔피언십에서 나온 환상적인 샷이들입니다. 공이 백스핀이 걸린 채 경사를 타고 기가 막히게 홀컵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뜨거운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뉴스터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나경철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유튜버 대도서관 갑질 의혹 사과. 대도서관 하면 사실 유튜버 좀 본다는 사람들은 다 알 정도인데 그렇죠. 이게 무슨 소식입니까? 구독자 169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인기 유튜버죠. 대도서관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라는 의혹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유튜버 대도서관이요. 자신의 방송을 통해 갑질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되게 부끄러웠고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제 대도서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갑질 의혹을 폭로하는 글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변명의 여지 없이 무조건 잘못했다며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겁니다. 이 대도서관의 갑질 의혹은 한 기업 정보 공유 사이트를 통해 처음 제기됐는데요. 대도서관이 차린 회사죠. 엉클 대도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이 사이트에 겉과 속이 다른 회사라는 비판과 책임감 없는 대표와 일상적인 폭언이라는 글을 남기며 대도서관의 언행을 폭로한 겁니다. 이들은 대도서관 때문에 직원들이 단체 퇴사를 했다고도 적었는데요. 이에 대도서관은 방송을 통해 그만둔 7명 중 4명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나머지는 연락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직원들에게 너무 압박감을 준 것 같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자, 이 대도서관은 게임 방송을 전문으로 하는 그 1세대 유튜버잖아요. 그렇습니다. 유튜버라는 직업을 이제 제시한 선구자 역할을 한 유튜버라서 참 아쉬운 점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빙수 한 그릇이 68,000원? 제가 이거 잘못 본 거 아니죠? 무슨 소식입니까? 네. 이제 부드러운 네, 더위가 시작되면서 이제 우리가 한 번쯤 빙수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특급 호텔들이 고급 재료를 이용해서 비싼 빙수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부드러운 얼음 위에 망고가 토핑된 빙수, 보기만 해도 달콤하고 시원하죠.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이 한 그릇에 무려 68,000원짜리 망고 빙수를 판매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웬만한 한 끼 식사보다 훨씬 비싸죠. 이 호텔이 1년 전에 판매한 빙수보다 가격이 19,000원이나 오른 겁니다. 해당 호텔 측은 올해부터 최상급 제주산 애플망고를 사용하면서 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처럼 특급 호텔들은 여름 입맛을 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고가의 제품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고급 재료를 주로 사용해서 빙수 한 그릇 가격이 평균 5,000원에서 최고 2만 원 가까이 뛴 빙수를 너도 나도 출시하고 있는데요. 또한 다양한 입맛을 잡기 위해 양이 부담스러운 이들을 위한 1인 빙수나 채식주의자를 위한 이색 재료를 사용한 빙수도 내놨습니다. 자, 옛날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만 뭐 한 10,000원 정도? 10,000원도 안 되게 사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호텔에서 왜 이렇게 비싼 그 빙수를 내놓는 겁니까? 네, 뭐 작은 사치가 이제 트렌드가 된 젊은 층들을 잡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김해 초등생 괴담 반전 결말. 이게 김해에서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러 간다, 뭐 이렇게 데려러 일부러 좀 납치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다. 네. 그래서 좀 신고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였는데 좀 반전이 있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아마 많이 걱정을 하셨을 텐데요. 경찰 수사 결과 괴담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초등학교는 지난 11일 자녀가 하굣길에 유인될 뻔했다며 한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학교는 전교생 전수조사에 나서 5명으로부터 추가 피해를 확인했다는데요. 학생들은 하굣길에 성인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 또 고양이를 보러 가자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을 끌고 가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피해 학생들의 하굣길 CCTV를 확인해 봤는데 별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 입회 하에 학생들을 다시 조사했더니 학생들이 주변에서 괴담을 듣고 자신이 피해를 본 것처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경찰은 최종적으로 범죄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이 괴담을 듣고 자신이 피해를 본 것처럼 이게 잘못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일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경찰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CCTV에 딱 걸린 납치범, 이게 무슨 뉴스입니까? 네, 또 납치 관련된 얘기인데요. 예. 미국 플로리다에서 대낮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버스를 기다리던 여자아이 앞에 흰색 SUV 차량이 멈춰 섭니다. 한 남성이 차 밖으로 나오더니 여자아이를 낚아채듯이 안아서 강제로 끌고 가려는데요. 아이는 거세게 발버둥을 치며 남성으로부터 가까스로 도망쳐 달아났고 납치를 포기한 듯 남성은 차 안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진 게 단 몇 초, 미국 플로리다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11살 소녀를 납치를 시도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찍힌 겁니다. 이 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30살 용의자
관계자를 하루 만에 잡았는데 조사 결과 과거에도 미성년자 성폭력을 포함해 상당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무사히 가족품으로 돌아온 아이는 몸싸움 과정에서 찰과상을 입었고 정신적 외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납치범에 대항하지 않았다면 끔찍한 결과로 끝났을 것이라며 부모와 교사에게 자녀와 등하굣길 안전지침을 공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 출시 기념 유튜브 구독 이벤트 구독하면 선물 쏜다. 한미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축하 댓글 쓰면 끝!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한미은행. 이상으로 5월 21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